자, 어쨌든 중간고사 전까지 이제 프로세스에 관련된 거를 거의 다 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는 이제 메모리 쪽하고 파일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요 세 개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 메모리에 관련된 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8장하고 9장이 메모리에 관련된 건데, 먼저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지금 컴퓨터 쓰고 있죠, 여러분들. 요즘 이제 32비트 또는 이제 64비트 그 컴퓨터를 쓰면은 일단은 거기에 이제 메모리라는 게 다 있죠. 물론 이제 8비트짜리, 16비트짜리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동작하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메모리에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곳,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라 그러죠. 메모리 어드레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메모리 8GB 메모리, 16GB 메모리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8GB니까 예를 들어 8GB면은 이제 0번지부터 8GB까지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0번지부터 이제 메모리가 바이트 단위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1번지 쭉쭉쭉 해갖고 8기가면은 2에 몇 승입니까? 8기가 2에 30승이 1기가죠. 그러면 2에 33승이 8기가다, 그죠? 요거 빼기 1까지, 그죠? 0부터 요거 2에 33승 빼기 1까지 예, 바이트 어드레스가 쭉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램이다 말이에요, 실제로 램. 그럼 요 램에 있는, 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려면 이제 요게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A자가 0. ADD 어드레스가 되는데, 실제로 요 램의 어드레스, 이게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가 됩니다.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리 유니트라는 게, 그러니까 8GB 메모리 또는 16GB 여기다가 2에 34승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인데, 지금 대부분의 한 32비트 이상의 컴퓨터, 그전에 물론 이제 16비트 때부터 CPU, 이제 이 어드레스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CPU에서 만들어지는 어드레스, CPU가 이제 메모리에 있는 걸 읽어와야 되죠. 그래서 컴퓨터 구조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CPU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동작하려면은 여기 있는 메모리를 이제 읽어와야 돼. 메모리에 있는 거를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읽어와야 되고, 인스트럭션을 읽어와서 변수에다가 쓰든지 또는 데이터에 있는 것도 읽어와서 쓰든지 이런 리드라이트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드레스가 다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CPU에서 이제 읽으러 가려면은, 읽던 쓰던 어디를 액세스를 하려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드레스가 나와야 되죠. 실제로 이제 어드레스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어드레스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요 어드레스 시그널이 실제로 이 피지컬 어드레스하고 똑같은 어드레스 시그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로지컬 어드레스 시그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저장되어 있는 여기 있는 값을
읽으려면은 요 실제 어드레스가 만약에 뭐 16진수로 0S 뭐 001 뭐 F 번지다. 그러면 요 어드레스에 있는 값을 읽으려고 하면은 CPU에서 요 어드레스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어떤 다른 어드레스 시그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로지컬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로지컬 어드레스는 결국은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인데, 그러니까 피지컬 어드레스 실제 저장되어 있는 요 위치 데이터,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뭐 읽든지 쓰든지 하려면은 요 어드레스 값이 CPU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드레스 시그널이. 근데 그게 안 나오고 뭔가 가상의 어드레스 시그널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드레스를 논리적인 어드레스 또는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CPU.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자,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로지컬 어드레스가 바로 피지컬 어드레스하고 같은 경우도 있어요. 주로 이제 16비트 이하 컴퓨터는 로지컬 어드레스와 피지컬 어드레스가 같아요. 그냥. 그거는 이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갖고, 여기서 나오는 어드레스 시그널이 바로 메모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드레스 체계가 이제 일원화되어 있느냐, 일원화, 아니면 이원화되어 있느냐, 이제에 따라서 기능이나 성능 및 기능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게 16비트 좀 단순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일원화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해요. 기능이 단순하다 보니까 이제 16비트 이하는 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16비트 이제 이상인 경우에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일원화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지금 AVR 있죠.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우노에 들어가는 거죠. 많이 졸업작품 할 때 많이 쓰죠. 8비트죠. 아두이노 우노는. AVR이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옛날에 많이 썼던 8051 같은 거, 그리고 이제 8086 같은 거, 8086, 80186 같은 거. 이런 프로세서들은 이제 8086, 80186은 이제 16비트고, 그죠? 이제 여기는 8비트죠, 주로. 근데 이제 16비트 이상이 이제 이렇게 어드레스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예제는 지금 쓰는 거 있죠. 이제 인텔에 80286부터 요게 이제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요때가 언제냐면 80년대 후반쯤인가 중반쯤인가 80286. 요때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전에는 MS 도스 형태로 쓰고 그래 했는데 이제 윈도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386이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지금 펜티엄인가 지금 모델이 펜티엄 모델 종류 굉장히 많죠. 그래갖고 이제 인텔에서 이제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RM 같은 경우에도 ARM 초기 버전은 여기 ARM 초기 버전은 아마
버추얼 어드레스, 그러니까 버추얼 어드레스를 지원을 못해서 이 어드레스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는데 암7 이후인가 부터 이제 이렇게 버추얼 어드레스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라즈베리 파이, 어쨌든 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는 라즈베리 파이 3만 해도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64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치고는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윈도우도 깔리고 리눅스도 깔리고 웬만한 운영체제가 다 깔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원화를 해놓은 거는 어드레스 체제를 이렇게 이원화를 해놔야 이제 그래서 어드레스가 이렇게 이제 이원화된 게 그냥 피지컬 어드레스 하나뿐인 것보다는 뭔가 나은 점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범용 운영 체제, 그러니까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거는 다 이런 이원화된 어드레스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모리 어드레스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으면 운영 체제 커널이 못 돌아가요, 그냥.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윈도우나 리눅스를 깔 수 있는 거는 요 2번 모델에서 깔 수 있는 거고, 주로 1번 모델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작업만 하는 거. 뭐 그러니까 이제 아두이노 같은 거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내가 만든 그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죠. 루팅을 돌리면서.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이제, 그런 단순한 용도에서는 이런 어드레스 체제가 이원화 안 돼도 되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써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어드레스 체제가 이렇게 2단계로 돼 있으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CPU에서 나오는 이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메모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실제로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뭔가 변환해주는 로직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MMU라 그럽니다.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줄여서 이제 MMU라 그러는데, 이제 이 MMU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드웨어 그 회로로 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이렇게 매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MMU 로직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CPU 값이 비싸지겠죠. 복잡해지고 이제 비싸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MMU가 이제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드웨어,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이제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유저 프로그램은 로지컬 어드레스만 바라보라 이거죠. 피지컬 어드레스를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피지컬 어드레스는 누가 쳐다보느냐, 지금. 그러니까 유저 프로그램, 여러분들 hello.c를 만약에 프로그래밍 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로지컬 어드레스를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CPU에서 동작할 때도 로지컬 어드레스가 나와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 인티저 A 해놓고 예를 들어 또 뭐 인티저 P는 A의 어드레스를 가리키게 해놓고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요 P에다가 10을 쓰라 이러면은 이제 A에다가 써지는 거죠. 그때 이 P는 이제 A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어드레스를 우리가 이제 프린트F로 출력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그 프린트문에 출력되는 어드레스는 다 로지컬 어드레스다.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린트 해갖고 %P로 보통 출력하죠. 포인트는 이래놓고 예를 들면 해놓고
P를 한번 출력해 보면은 뭔가 16진수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P는 그래서 이 P가 바로 출력되는 어드레스가 로지컬 어드레스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내 프로그램에서 피지컬 어드레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순간 실제로 요 로지컬 어드레스가 그죠?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이 되는데 변환은 이 MMU가 해주는 거죠. 이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그런데 이렇게 변환해 주도록 OS 그러니까 운영체제 커널이 이 하드웨어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해서 동작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도 가끔 이런 얘기 했죠. 그 버추얼 어드레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64비트는 너무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 32비트 컴퓨터에 어드레스 라인도 32비트다 이거죠. 만약에 어드레스도 이제 CPU도 CPU 뭐죠? 레지스터도 32비트고 어드레스도 32비트면은 이제 어드레스가 0부터 4GB까지 어드레싱을 할 수가 있죠. 32비트니까 그죠? 4GB까지 하면은 내가 hello.c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나는 이 4GB를 내 혼자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겠죠. 또 다른 프로세서가 또 동작하면은 자기도 4GB를 자기 혼자 다 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자, 예를 들면은 프로세서 P1이 있는데 얘가 어드레스를 0부터 4GB까지 혼자 다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P2도 예를 들어 0부터 4GB를 혼자 다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OS도 뭔가 자기도 OS도 돌아가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되겠죠. OS도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냥. 주로 이제 사실은 3기가에서 OS는 이제 유저가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하고 좀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주로 이제 이 정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이 1GB면 아직까지는 충분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P1과 P2는 이제 여기 0부터 3GB 이 부분만 하이 어드레스 영역은 OS가 쓰니까 안 써요. 그냥 유저 영역은 이것도 이제 3GB 여기만 씁니다. 그 OS는 커널 프로그램 코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OS 커널의 프로그램과 데이터, 커널이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 상으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버추얼 어드레스 개념이에요. 그러면 피지컬 메모리는 램 하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실제로 이제 4GB라고 합시다. 4GB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작다고 할까? 0부터 1GB만 있다고 합시다. 1GB라도 윈도우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매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 부분에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어느 영역. 근데 P2도 똑같은 어드레스 영역을 쓰고 있으면은 이게 1대1로 매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영역으로 여기에서 OS가 돌아가는 이것도 반드시 커널은 메모리 올라와 있어야 커널이 돌아가겠죠. 이거는 또 이쪽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매핑해갖고 실제적으로 이 피지컬 메모리를 알아서 나누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그 OS가 해주는 거죠. 커널이.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유저 프로그램이 내가 이 메모리 영역 어디를 쓸 건지를 자기가 프로그래밍 할 때 지정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하기가 복잡하겠죠. 근데 대신에 아두이노처럼 내 한 가지 프로그램만 실행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내가 다 컨트롤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냥 프로그램 잔뜩 짜갖고 돌리면은 그것만 컴파일 할 때 그럼 컴파일러가 알아서 메모리 어드레스 영역에 맞게 어드레스를 그 매핑을 해줄 텐데, 그러면 딱 그 지정된 데서만 돌아가면 돼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 아두이노 같은 걸 동시에 누가 두 명이서 막 이렇게 사용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개념이 있죠.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막 지금 10개가 프로세서가 돌아갈지 100개가 돌아갈지, 그죠? 이런 범용 환경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만약에 그 버추얼 어드레스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아두이노 같은 데서는 이제 아두이노나 뭐 8051 그런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만 있는 데서는 이제 내가 해주든지 아니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컴파일러가 해줄 걸 운영체제가 대신 해주면 되는 거죠. 컴파일러는 자기 프로그램 한번 컴파일할 때 그때밖에 관여를 못하니까 그 메모리 어드레스가 다이나믹하게 생성할 수가 없어요. 딱 지정된 영역으로 매핑하도록 컴파일하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CPU에서 이 로지컬 어드레스가 나오면은 이걸 실제 메모리에 어디다가 넣을지를 이제 그때 상황마다 다이나믹하게 비어있는 메모리에다 탁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꾸는데 그런 이제 일종의 릴로케이션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게 메모리 MMU 안에 있어갖고 어드레스가 딱 들어오면은 네 프로그램은 요 14,000번지 대에서 돌아 하고 이제 운영체제가 릴로케이션 레지스터 값을 딱 세팅을 해줘요. 이제 메모리 중에 비어있는 걸 잡아갖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 프로세서, 지금 이제 P1이라는 프로세서가 동작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이 14,000번지 대에 요 나오는 어드레스에다가 14,000을 더해갖고 이렇게 매핑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P2가 만약에 돌아가면 너는 그냥 한 18,000의 영역에 돌아가 이러면은 여기에 이제 릴로케이션 레지스터가 P2가 딱 CPU를 잡으면은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콘텍스트 스위칭도 해주고 이제 메모리 관리도 해줘야 되니까 여기를 18,000으로 해갖고 니는 니한테 나오는 건 다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18,000번지.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로지컬 어드레스와 피지컬 어드레스를 분리시켜서 관리를 하면은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언제 생성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큰 운영체제가 이제 각각의 유저 프로그램을 메모리에다가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관리하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메모리를, 그러면 이제 프로세서가 생성이 되면은 그 메모리를 이제 프로세서한테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다 이 버추얼 어드레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어드레스 개념에서 메모리를 이제 운영체제가 각 프로세서한테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페이징이라는 방법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페이징이라는 방법하고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결합, 둘 다 사용하는 방법. 이제 크게 근데 이거는 이제 짬뽕이니까 그냥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8장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페이징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주로 이제 페이징은 다 써요. 웬만한 운영체제가. 세그멘테이션을 할 거냐 말 거냐. 예를 들면은 리눅스는 세그멘테이션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세그멘테이션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80 계열 있죠. 이제 인텔 펜티엄 계열. 이놈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세그멘테이션을 가정하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요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쓸 때만 미니멀하게 세그멘테이션을 하도록 이제 커널이 동작을 해주고, 필요 없을 때는 다 이제 페이징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 ARM 같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그 인텔하고 구조가 달라갖고 세그멘테이션을 안 해도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ARM 같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위에 리눅스가 돌아간다. 이제 그게 지금 라즈베리 파이죠. 그때는 세그멘테이션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페이징만 해요. 어쨌든 근데 이 페이징이 이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버추얼 메모리 시스템에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메모리를 페이지라는 단위로 자릅니다. 일단 로지컬 메모리를, 그러니까 페이지 똑같은 사이즈의 블록으로 그리고 페이지라는 단위로 잘라서 메모리 할당할 때 한 바이트만 필요해도 한 페이지를 줘요. 그냥 그리고 피지컬 메모리도 똑같이 페이지 사이즈하고 똑같이 피지컬 메모리도 이제 딱 잘라서 고정된 사이즈로 잘라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 관리하려면 너무 이제 복잡하겠죠.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트 단위로는 관리 안 하고 고정된 사이즈 이제 페이지 단위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좀 구분해서 로지컬 메모리 유닛을 이제 우리가 페이지라고 하고 피지컬 메모리 유닛은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사이즈는 같아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고 또는 페이지 프레임 이렇게 페이지 프레임, 페이지에 해당되는 프레임이다.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냥. 그리고 줄여서 그냥 프레임. 주로 이제 2의 지수성 사이즈로 많이 하죠. 컴퓨터니까요. 512바이트부터 이제 그러니까 2의 구성 단위.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 사이즈를 2의 9성으로 할지, 2의 10성으로 할지, 2의 11성으로 할지, 2의 12성으로 할지, 2의 13성. 지금은 좀 더 커졌는데.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4kB가 되죠. 요렇게 하면은 8kB가 되죠. 요렇게 하면 16kB. 한 10년 전에는 요걸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아마 요쪽으로 페이지 사이즈, 메모리 사이즈가 자꾸 커지니까 요즘은 8kB나 뭐 16kB로 많이 있어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피지컬 메모리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피지컬 메모리를, 이렇게 이제 다 잘라놓은 거죠, 이렇게. 그죠? 피지컬 메모리. 이렇게 잘라갖고, 어떤 거는 사용하고 있고, 어떤 거는 비어있고, 어떤 데는 사용하고 있고, 어떤 거는 비어있고. 요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 뭐 4kB라고 합시다 그냥. 그럼 이제 4kB 단위로 이 사용하는 것도 여기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만큼만. 그래도 어쨌든 다 할당이 된 거니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4kB 한 바이트만 쓰더라도 4kB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로지컬 어드레스도 P1에 대한 로지컬 어드레스
이놈들도 이제는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허공이죠. 로지컬 메모리라는 거는 가상이에요, 그냥. 어쨌든 이것도 이제 4kg, 만약 이게 4kg면 여기도 4kB 단위로 이렇게 이제 잘라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요 영역 쓰고 있다, 여기 쓰고 있다, 여기는 안 쓴다, 여기 쓰고 있다, 뭐 여기 두 개는 안 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운영체제는 알아야 될 게 프로세서가 이제 뭐 생성되면은 피지컬 메모리에다가 이제 일단은 피지컬 메모리 할당해줘야 이게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온 거죠. 로지컬 메모리만 할당해갖고는 안에 아직 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피지컬 메모리가 있어야 할당을 하지, 그죠? 그래서 항상 비어있는 프레임이 어딘지를 그러니까 피지컬 메모리를 이제 프레임 단위로 쫙 잘라놓고 어디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어디가 비어있는지를 커널이 이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사이즈가 이게 n개의 페이지짜리로 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피지컬 메모리에 일단 n개의 프레임을 찾아갖고 거기에다 실제로 이제 그 프로그램 실행되면 이제 디스크에 있는 것들이 이제 메모리로 다 올라오죠. 거기에 다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이놈은 여기다 할당했고, 예를 들면은 이놈은 여기다 할당했고, 이놈은 여기다 할당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겠죠. 그러면 이제 CPU에서는 이 로지컬 어드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로지컬. 이놈들이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가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중간에 이제 MMU가 이거를 바꿔갖고 어드레스 변환을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 있다는 정보를 MMU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매핑 테이블이죠. 그 정보라는 게. 그 매핑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 CPU에서 로지컬 어드레스가 나오면은 이걸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요 하드웨어가 있을 거라고 이게 중간에 MMU. 그죠? 근데 이 MMU는 근데 페이지 단위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요게 32비트다 이래서 예를 들면은 근데 페이지 사이즈가 이제 4kB다. 그러면 요 안에 이제 2의 12성 여기 12비트죠. 12비트 요 하위 12비트는 한 페이지 안에 주소죠. 그걸 우리가 이제 요 하위 12 어드레스 중에 하위 12비트 요거는 이제 요거는 페이지 안에 주소 어드레스에 해당되고 요거는 이제 프레임 안에 어드레스에 해당되죠. 요걸 이제 우리가 D라고 해놨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약자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프셋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오프셋.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많이 쓰죠. 어떤 파일 안에서 어떤 파일 안에 처음 시작부터 어느 일정을 한 다음에 위치, 그걸 보통 이제 파일 관리할 때 오프셋 이렇게 많이 하는데 메모리에서도 이제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32비트 어드레스가 32비트라고 가정하면은 나머지 20비트가 페이지 번호가 돼요. 이제 이게 페이지 번호가 돼요. 그리고 피지컬 메모리도 뭐 이게 32비트 다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일단은 이제 20비트 이제 요 20비트가 있겠죠. 12비트고
D의 사이즈는 항상 같아야 되죠. 페이지 사이즈나 프레임 사이즈는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20비트인데 만약에 로지컬 어드레스는 4GB 영역인데 피지컬 어드레스가 1GB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20비트 중에 상위 2비트는 안 쓰면 되죠. 공공으로 고정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어드레스 핀 개수는 똑같아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걸 MMU가 이렇게 변환시켜 주려면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요 페이지 번호에 해당되는 프레임 번호가 몇 번이냐, 좀 전에 말했던 요게 요렇게 가려면은 요게 요렇게 매핑되는 거를 어딘가 이제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 페이지 테이블은 어디에 저장될까요? 이놈도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이걸 물론 이걸 메모리에 저장할 수도 있고 MMU 안에 이제 조그만한 메모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안에 저장할 수도 있고 CPU 안에 저장할 수도 있죠. 그 CPU 안에 저장한다는 것은 레지스터 아니면 캐시 메모리다, 그죠? 어디에 저장할 수도 있는데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사이즈가 커지면은 CPU 안에 캐시에 저장하는 건 너무 비싸죠, 가격이. MMU도 일종의 이것도 보통 MMU랑 CPU랑 합쳐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져요, 보통. 이 안에 저장한다는 건 CPU 안에 저장한다는 건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커널이 관리하는 커널 메모리 영역에 이제 이렇게 어딘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실제 여기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는 커널이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과 일반 유저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을 보통 구분해갖고, 이 메모리를, 피지컬 메모리를 프레임 단위로 나누더라도, 일단은 어드레스 영역을 완전히 구분해갖고 이렇게 관리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를 쪼개갖고 만약에 매핑 테이블이니까 여기에 페이지 번호, 여기에 프레임 번호, 요렇게 하면은 물론 요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요렇게 하면은 페이지 번호, 프레임 번호 다 기록해놔야 되니까 데이터 양이 많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페이지 번호가 여기는 프레임 번호만 쫙 있어요, 그냥. 이 프레임 번호만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페이지 번호는 이 어레이의 인덱스가 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 번호가 CPU에서 페이지 번호가 나오면은 여기 요 인덱스를 찾아갖고 여기에 프레임 번호를 끄잡아내갖고 요 어드레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요걸 이제 순식간에 착 읽어서 오는 게 MMU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실제로 MMU에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는데 CPU가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를 만들어내죠. CPU가 만들어내는 어드레스는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다 이거죠. 그러면은 페이지 번호하고 옵셋이 나올 텐데 이 페이지 번호를 딱 가지고 CPU에서 이런 어드레스가 나오면 MMU가 딱 잡아갖고 일단은 페이지 테이블에 이 페이지 번호를 인덱스로 삼아서 거기에 있는 그 피지컬 메모리에 해당되는 페이지, 그러니까 프레임 넘버죠. 프레임 넘버를 다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갖고 여기에 옵셋을 더해갖고 피지컬 어드레스 메모리가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해서 램을 액세스하러 가면은 변환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단순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프로세서가, 만약에 P1이라는 프로세서가 4개의 페이지, 어드레스가 4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로지컬 메모리가 이렇게 되고,
페이지 테이블에 이제 요 인덱스별로 프레임 번호가 쫙 부여되어 있으면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는 여기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순서는 순서가 꼭 같을 필요는 없다, 그죠? 여기 이제 요거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뭐 내용이 이렇게 차 있으면은 피지컬 메모리에 요 내용이 이제 5번으로 가니까 5번이 이게 0번 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5번 페이지가 여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아주 단순하게 한 페이지가 4바이트씩 돼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지금 페이지 이제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중에 지금 파란색은 페이지가 사용 중인 거고 요 회색이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페이지들이에요. 그걸 이제 프리 프레임 리스트 해갖고 요걸 OS가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요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뭐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관리할 수도 있고 뭐 테이블 형태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새로운 프로세서가 하나 딱 생성이 됐어요. 그냥 디스크에 있는 게 이제 그러면은 메모리로 올라와야 되죠. 근데 이 프로세서는 4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페이지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어 갖고 14, 13, 그러니까 0번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이렇게 이제 할당해 주면 이제 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페이지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이제 뭐 어쨌든 요런 모습이 요렇게 이제 관리가 되는 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페이징 방법이다 이거죠.